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과 오후 12시에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을 통해서 뵙고 있습니다. 항상 토요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한 주의 마감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굉장히 차분하고도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의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주 개인 투자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분들 이렇게까지 또 힘들었던 장들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어제자 오늘자 이제 뉴스 나왔던 부분들을 보니까 또 대주주 요건에 대한 완화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3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아직 판가름 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당과 야당 모두 다 10억 부분, 대주주 합산 10억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고 기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기대치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분들의 역할이 이번 시장 반등에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분들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렇게 힘든 장 선택과 집중해서 무슨 종목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내 종목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화는 02372에 0263번 문자는 샵 3772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분들 항상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개 함께 적어서 보내주셔야 제가 또 구체적인 상담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항상 날씨가 쌀쌀할 때 주가는 한 번 정도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히려 큰 파동도 볼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제가 오늘 체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하다가 혹은 방송을 하다가 못다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7777, 비밀번호 74개 접근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일요일 날 또 제가 매주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맵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까지 들어오시게 되면 또 안내 받아보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문의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교재 2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3번이니까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중요한 또 교재 또 기법과 여러 가지 내용들 잘 담아놨으니까요. 또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참 어려웠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주식을 이제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5, 16년 하면서 이 시장에서 그래도 실전 전문가로서도 잘 살아남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입장까지 되면서 이런 경험과 경력을 통해서 바라봤는데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황에 대한 이야기 좀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코스피가 참 그 기관은 어느 편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한 주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도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2020년 10월 27일부터 매도가 좀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매도가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연기금 지수 조정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 저는 이번 그 우리나라의 어떠한 반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기관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장의 하락 역할을 외국인이 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관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수급을 역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종목들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코로나 관련된 이슈죠.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분명히 확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관련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최단 기간 100만 명 환자 또 증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장세가 좀 출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를 완전히 역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풋옵션에 대한 부분인데 풋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하락을 바라보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기관이 금요일 날 동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금요일자 동시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낙폭 보일 때 월요일장에는 만약에 미국장만 조금 괜찮았으면 반등에 대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월요일 초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막판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 즉 하락에 대해서 경직성에 대한 기대치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업종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참 음봉이 또 오랜만에 길게 나와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2269.09에서 2374.50포인트의 흐름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전저점 이탈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리스크 차원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2250포인트 이상만 유지가 된다면 또 재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코스피 주봉상 20주선을 깼다라는 것은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종목적인 부분도 좀 다소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자, 일단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는지 우리는 또 공부 차원에서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특징주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증시가 항상 안 좋으면 움직이는 것이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우선주가 왜 움직이냐? 우선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의결권만 없지 배당도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차원에서 채권 다음에 본주와 그다음에 우선주 중에서 우선주가 우선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확정일자 받는 거나 느낌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월세로 들어갈 때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하게 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때는 보통주보다는 오히려 안전마진은 우선주에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PNC 우라든지 태양금속 우라든지 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장세가 또 안 좋으면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불안할 때는 항상 군소 정당이 움직이고 군소 세력들이 움직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동전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동전주 중에서는 EID, 뭐 소리바다, 뭐 이트론,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게 됐는데 이게 왜 움직이냐면 뭐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장에서 오히려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추격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다만 장세가 안 좋을 때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스터디를 통해서 나중에 단기적인 접근 혹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차,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자동차주가 좀 상승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금 이슈 받는 게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 청모산업, UST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금요일자는 뭐 18%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재차 좀 내려와 3.83%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 지금 신차 기대감이 있습니다. 연말에 신차 이슈가 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두각받을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동차 관련 테마가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세를 보고 특징주를 보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대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항상 증시라는 것은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그 존재 속에서도 오히려 기회로 마련하는 것이 결국 주식 투자자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화는 02372-0263번 문자 3772로 종목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또 구체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으로 또 문의 주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노란톡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다양한 또 정보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4개 7777입니다. 자, 전화 많이 주시고 계시죠? 제가 또 한번 체크 드리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김학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금호 HT 네, 4,130원에 네. 90%나 했습니다. 예, 금호 HT고요. 비중 네. 90%고 매수 단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4,130원입니다. 4,130원이요. 네, 네. 금호 HT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인수권이죠. 그다음에 M&A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는데 개인 네, 투자자분들 그렇습니다. 뭐 개인 투자 시청자님 접근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어느 고수님께서 네네. 예, 어느 고수님께서 네네. 내년 초 다이노나와 합병할 예정인데 네네. 다이노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무엇이냐 CDMO 네네. CDMO를 체결을 위한 합병 의향서를 체결했다 해서 그런 이슈가 있다 해서 들어갔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서 지금 그 매도 구간을 놓쳤습니다. 네, 이제 금호 HT 같은 경우 이제 다이노나 이슈가 사실은 가장 크게 두각을 받고 있고요. 다이노나와 이제 합병 추진 이후에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CMO 즉 쉽게 얘기하면은 관련해 가지고 계약 체결을 통해서 접근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통망과 또 기술력을 갖고 결국은 다양한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왔을 경우 생산할 수 있다는 모멘텀을 두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호 HT와도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성장 기대치와 함께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금호 HT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사실 다음 매매 패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갭을 떴는데 정고 근처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투자 팁으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이제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어제 잘 만들어지다가 하락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금호 HT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좀 장세가 안 좋아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금호 HT가 또 하나의 문제성이 뭐냐면 주식수가 너무 많습니다. 주식수가 지금 1억 주 이상의 주식수를 갖고 있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표현이 있죠.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팔 수 있는 물량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한번 하시고 다시 접근한 전략도 유효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악성 매물이 크게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스윙적인 구간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돼서 3,400원에는 매도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종목적인 부분도 좀 더 기다리셔서 좀 타이밍을 노린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4,200원에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합병 이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뉴스 분명히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 지나서 한 6, 7월부터는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저항 구간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3,400원 조금 더 빠르게 올해 매도한다라고 관점을 봤을 때는 3,400원의 전략 매도고요. 그래도 내가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 최소화한다 하셨을 때도 4,200원에 매도하시고 나중에 눌렸을 때 접근하시거나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나요? 아이고 참 고맙고요. 네. 평소에 황지명 고수님의 상견지명을 네. 대단히 신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따가 텔레비가 나오길래 꼼짝 않고 지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마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수익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언제나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시청자분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어저께 들어갔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
예, 저 비중 20%고요. 비중 20%. 11,700원이요. 11,700원. 오랜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와서 조금 좀 주목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가게 된 뭐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십니까? 아니, 이제, 그게 뭐, 브라질인가 뭐 4조 5천억 원에 그 투자공사를 땄다고 그래가지고요. 네네. 그,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 막판에 들어갔어요. 시간 다 돼가지고. 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제 뭐 대규모 계약건이라든지 또 네.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기대치로 좀 접근하신 것 같고요. 뭐 시간에도 한 50원에서 100원 움직였고 또 삼성그룹주들이 최근에 이제 고 이건희 회장 이슈가 좀 있었었죠. 사실은 그러면서 삼성그룹주 재편기 대감에 대한 이슈도 엔지니어링도 같이 좀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제 삼성엔지니어링 크게 수익 보기는 좀 다소 어려운 종목입니다. 안정성은 지금 구간에서는 확보가 되어 있다 볼지라도 왜냐하면 사실은 뭐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조선산업 이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 그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삼성물산도 그랬었고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대규모 수주 계약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매력적인 상승 모멘텀 이슈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구분해서 보시면 좋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어쨌든 간 재차 바닥을 다지고 나서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 올라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올라오고 있는 국면인데 또다시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과연 이 대규모 플랜트 수주 사업이 얼만큼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고요. 그 자리가 13,800원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본질적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다소 약세되어 있는 국면, 그리고 그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시장이 뭐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13,800원에서는 물량을 좀 정리하시고 나중에 재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박스권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지지대는 항상 형성되는 것이 1,5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500원에서 지금 13,800원 박스권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올라왔을 때는 매도,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이런 좀 트레이딩 전략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십니까? 예. 아니, 근데 지금 그 거래량이요. 네네. 그, 지금 엔지니어링이 생긴 이래 최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그 거래량은 뭐 속일 수 없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저기를 받으라도 이렇고 저 영업 실적도 그렇고 분기 실적도 그렇고 다 좋은데 이게 한 13,800원 그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거래량을 만들었던 주체가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할 때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맞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개인이 지속적인 순매수 포지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힘이 뭉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한계가 항상 있더라고요. 만약에 실적적인 기대치라든지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면 외국인 기관이 더 강력하게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주식의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처럼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목이 나쁘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습성적인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손절 라인은 얼마 보면 될까요? 자, 손절 라인까지 체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 예. 라인은 9,800원 제시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 예. 크게 걱정을 하실 구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예. 성공투자 되십시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언제나 최고의 수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다양한 전략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바이오니아 33,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20% 정도. 바이오니아 33,300원. 33,300원. 비중 20%. 바이오니아 네. 같은 경우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제가 8월 달에 이거 들어갔고요. 네. 그때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시즌이 막 진단 키트로 해서 많이 뜨니까
그냥 막 아무것도 안 보고 이거를 그냥 그날에 막 산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닉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이렇게 지금 재무 구조도 보고 패턴도 좀 봤는데 사실 바이오닉 같은 경우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로 좀 상승 모멘텀이 있었고 최근에 또 실질적인 부분들도 많이 좋아졌죠, 그죠? 그런 네. 부분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때를 잘 타고 태어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현재 BPS 청산가치라고 우리가 일명 부르는 게 2,200원이 잡힙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뭐 3,000원, 4,000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게 정말 BPS나 청산가치가 다 올라가서 한 3,000원 혹은 4,000원까지 됐다 하더라도 48에 32, 한 8배 정도 구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산가치 대비 얼만큼 올라갔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이 종목은 32,000원 이후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다음 부분, 그러니까 이번 상승 파동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바이오네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이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미국이 또 사상 최대 또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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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은 참 종목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안 하면 좋은 건데 또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은 또 반대가 되는 게 좀 가슴 아픈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재반등에 대한 기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다음에 올라왔을 때는 32,000원에는 좀 전량 매도하시고요. 사실 네. 이게 지금 전저점을 이탈하면 조금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2만 원, 19,000원, 19,000원이 손절 라인인데 지금 손절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하고 계셨다가 32,000원 오면은 전량 매도하시기를, 아니 32,000원 오면은 전량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가격까지 가긴 갈까요? 한 번 정도 반등력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음 주식하실 때는 이렇게 하고 이번 두 번째 반등 있잖아요.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네. 건데 여기서 매도를 못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상승 추세가 좀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네. 정도의 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욕심을 들 내신다면 뭐 31,800원 이 정도까지는 재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언제나 좀 좋은 수익 가득하시길 바라겠는데 좀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항상 모멘텀, 그 청산가치 대비 접근하시면 좋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오테크닉스고요. 네, 9만 원에 1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그걸 사고 팔고 해서 10만 원 넘어서 팔아서 좀 수익을 보고 팔고를 한 2번 정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이렇게 9만 원에 이것도 이렇게 좀 비중을 내려놓은 건데 여기 매수가를 좀 내려놓은 건데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게 회복이 가능한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네, 이 종목은 일단 1번 회복이 가능할 거고요. 2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닐링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이저 마크 기술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저 마크 기술이 뭐냐면 IT에다가 글자를 써야 되는데 그 글자가 안정적으로 좀 적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글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특화된 기술이 이오테크닉스가 최고고요. 그다음에 회사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수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시총도 높고 그다음에 지수적으로도 지금 1조 1천억짜리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경우는 있고요. 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재차 또 IT 기술에 대한 발전과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실적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IT의 발전은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시장이 좋아지거나 상승 패턴만 된다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재차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오히려 이것은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신다면 단기로 보신다면은 11만 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긴 흐름을 보신다면 이것은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좋네요. 손절 라인은 좀 체크드리게 되면은 뭐 74,000원인데 그 자리가 쉽게 손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74,000원 손절가 잡아드리고 조금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11만 원 매수 드리고요. 그다음에 긴 흐름에서는 오히려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 편안하게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전혀 무리일 수 없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기 금요일 날 종가가 87,700원에 끝났는데 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비중이 10%고 그래서 조금 비중을 올리려면 어느 정도의 추가 매수,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더 추가 매수를 좀 매수를 해야 해서, 되는지 예, 궁금하실 수 예. 있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자, 네. 2분할 하시는 게 좋고 30%까지 저는 비중 올려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은 한 81,000원, 2,000원 부근. 안 내려오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네. 82,000원에 추가 매수 한번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추가 매수, 만약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이제 74,000원 자리. 그래서 82,000원, 74,000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또 다른 시청자들,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코디요. 코디. 네. 네, 코디라는 종목이고요. 뭐 이 종목을 접근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냥 오래됐어요. 네, 코디라는 종목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코디 보시게 되면은 일단 크게 세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업체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나서 새로운 시너지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회사가 바뀌게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이제 새로운 신규 산업이라든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회사의 탈바꿈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네. 그 세 번째는 그 핵심 사업이 화장품 사업을 비롯해서 뭐 더 확장되면 다양한 이슈가 붙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누가 봐도 차트를 지지와 저항을 만들고 있는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응축이 오랫동안 되다 보면은 결국은 발산형으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상승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뭐 조금 시간을 두신다면 박스권 돌파가 아직 조금 안 됐거든요. 박스권만 네. 이제 돌파되면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고요. 자, 1차 목표가를 크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네. 4,500원을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손절 라인은 1,7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너무 크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 4,500원에 전략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네. 기간이 길까요? 지금 슬슬 속도가 올라가는 국면은 보여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되거든요. 지금 네,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말 기준으로 해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목표가 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한 1월 달, 뭐 12월 달 이 이상의 구간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답은 찾아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접근하시면은 한 2달에서 3달 안에 강력한 파동이 이제 기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거래량이 네네. 많이 실려서 네. 2,500원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안 팔았는데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탁 떨어지기 전에 지금 산 거거든요. 되게 오래됐어요. 한 거의 3년 다 돼 가거든요. 3년이요? 네. 이제는 네.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최대 주주가 아시죠? 네. 그 전이랑 네. 시너지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래도 좀 잘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고통보다는 기쁨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어차피 좀 기다리셨으니까 좀만 더 기다리셔서 수익 극대화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지금 종목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477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772번에서 유니셈이라는 종목이고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라는 종목이고요. 매수단가 13만 원, 비중 70%.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넷마블 사실 이게 참 안타깝죠. 종목적으로는 넷마블 같은 경우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사실 넷마블이 좀 안타깝게 잘 올라가다가 무너진 게 사실 게임의 본질적 가치보다는요 빅히트에 대한 이슈가 좀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빅히트가 정말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슈 속에서 넷마블도 빅히트 지분 이슈와 그다음에 같이 게임했던 이슈
게임 개발했던 아이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오는 국면이 있습니다. 자, 매수 단가가 13만 원인데 근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게 다행이냐? 13만 원까지는 다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3만 원까지는 금방 다시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매도 한번 하시고요. 나중에 재접근하신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본전 매도 전략 드리겠고요. 순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턴어라운드 기대하시면서 13만 원에 매도하시고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손절 라인은 드린다면 10만 2천 원인데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함께 해드렸고요. 제가 정말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다한 부분들은 또 제가 또 다음에 같이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노트한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까지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상담 드렸고요. 또 그 관련해 가지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조금 어려우셨다, 매매가 좀 힘드셨다 이런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의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까지 들어오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74개 7777이고요. 일요일 강연회가 또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맵에서 함께 하니까요. 또 카톡에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AS하고 또 궁금하셨던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는 이제 일양약품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치료제 이슈까지도 좀 있었죠. 그래서 바이넥스나 일양약품 이런 종목들 다 코로나 이슈가 좀 두각을 받았던 것 같고 제이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양약품을 제가 이제 언급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좀 힘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워낙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반등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반등 준비하고 있어서 한번 또 2차 반등에 대한 기대치도 좀 가져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 좀 높은 자리니까 비중을 실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어떤 즐거운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준비했던 종목이 코디인데 코디 제가 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코디 같은 경우도 제가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장성이나 모멘텀 모두 다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관심주 2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심주 중에 하나는 이제 대륙제관이라는 종목과 세운셀론텍인데 대륙제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차트를 보는 거는 좀 바닥에서 잘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받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PBR이 좀 낮은 청산가치 대비 괜찮은 종목이고요. 대표 제품은 이제 그 맥스부탄이라는 대표 제품이 있습니다. 사실 광고에서 안 터져 이런 광고로 하는 그런 부탄가스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광고를 좀 잘못했다. 안 터져야 하니까 주가도 잘 안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특히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막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고요. 차트 보시게 되면 차트가 좀 편안합니다. 그냥 차트적으로 보셨을 때 매수가 4,200원 이하면 거의 이제 바닥 따지기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목표가는 6,500원까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3,000원인데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과거에 좀 많이 좀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개미 투자자분 중에 좀 자금 많으신 분이 지분을 좀 확대하고 있다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제가 이제 또 저 PBR 종목 중에서 안간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세원셀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차트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관절용 연골 보충 카티졸이라는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호주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이제 호주에 특허를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고농도 콜라겐 제조 방법 관련 특허 취득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청산가치 대비 너무 많이 벌어진 종목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PBR 2배 이하의 저평가 종목으로서 좀 두각을 받고 있는 부분은 좀 두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단가가 지금 거의 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2,700원 이하는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아, 박스 그려가면서 가는구나. 제가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박스 매매를 통해서도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부분, 또 투자 팁을 통해서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손절가는 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믿지는 않겠지만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게 된다면 시장에서 좀 더 안정적인 수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아마 제가 주식을 지금 갖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보시게 되면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박스 매매에서 하단 부근에서 매매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전략적 기법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못다 했던 이야기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소통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비밀번호는 74개 7777이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매매를 어떻게 더 현명하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잠시 후에 명쾌한 매매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